보십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연설을 하는데 지금 리비아 사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일단은 그 독재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간인을 막 학살하는 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또 영국,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금 리비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가다피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 더 난리야. 더 막 항전을 한다 그러면서 뭐 더 결상전의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도무지 지금 연합군들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상군은 안 들여보내고 공군, 비행기로만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지상군은 이 코앞에서 총을 쏘는데 비행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왜 낮게 뜨면은 또 대목포로 포격을 받아서 추락하니까 높게 떠서 어느 목표 지점을 공격하려니까 이게 민간인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다피가 머리를 쓰는 거야. 오늘 어느 지역이 공격받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언론 기자들을 그쪽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글로 보내가지고 인간 방패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폭격을 못 하잖아요. 폭격하려고 가는데 여기 지금 뭐 CNN 기자,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취재하러 와 있다, 또 민간인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접수하게 되면 폭격을 못 하거든요. 폭격을 하면 민간인이 죽잖아. 이런 어려운 고충 속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전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지난번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한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소진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왔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너무 이게 전쟁이 확전되거나 미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기 민주화를 위해서 도와는 주지만 앞장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뒤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 주도해서 좀 해라.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또 아니 미국이 안 나서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또 자꾸만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 시스템이 좀 완벽하게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격을 하니까 뭔가 조금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오바마 대통령의 포정은 심각하죠. 이 가다피는 지금 아주 뭐 순교적인 정신으로 싸우겠다고 지금 이러고 댕기고 있다. 아, 참 이거 또 전쟁이에요 지금. 그건 전쟁이지 뭐. 이게 지금 스텔스기인데 이게 공격하는 주력기입니다 지금. 이 스텔스기는 날아다니는 백악관이야.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어 장치가. 이게요 비행기 한 대가 1200달러, 1200억 달러래. 이 비행기 한 대가 1200억 달러.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투자해서 만든 최첨단 그 폭격기입니다. 스텔스기인데 이거는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질 않아. 이 비행기는 왜 저공으로 뜨거든. 저공으로 싹 그 계곡으로 싹 가가지고 그냥 목표 지점에서 싹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폭격을 나가초같이 해놓고 또 싹 오는데 레이더는 너무 저공으로 올 때는 잡히질 않아요. 공중 레이더는. 이 스텔스기가 지금 폭격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오할 만하게 지금 폭격을 받고 이렇게 폭발하는 장면인데 지금 연합군 전폭기들이 리비아를 폭격하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어저께는 이 미군 전투기 하나가 기체 결함으로만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을 받은 게 아니야. 공격을 받은 게 아닌데 자체 무슨 결함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 비행기가 균형을 잃으면서 떨어지니까 이 조종사는 탈출을 했거든요. 낙하산을 다 탈출했는데 이제 비행기는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을 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추락한 비행기 한 대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이에요. 이 추락한 비행기 한 대 가격이 300억 원. 와, 이건 뭐 거의 3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비행기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물론 조종사는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이런 미사일 그게 굉장한 겁니다. 한번 터지면 그 터지는 그 화력이 굉장한 건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를 쏘는데 200억 원이 든대. 그 토마호크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200억 원이 들어간대 우리 돈으로. 그거를 그냥 막 쏴대는 거야 지금. 그래 생각해봐요. 지금 연합군이 며칠 공격했는데 들어간 돈이 1조가 넘어. 그 들어간 폭탄 전투기가 한번 나갔다 들어왔죠. 이번에 또 비행기 하나 출하겠죠. 이 들어간 돈이 1조가 넘어. 지금 며칠 안 돼. 지금 공격한 지가. 근데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공군력으로만은 이게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거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라마다 고민하고 있는데 괜히 지상군이 들어갔다가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이 들어가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여전히 어때요? 혼전양상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납니다. 민간인들 잡아다가 포로로 해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진정이 안 되죠? 이라크는 어때요? 지상군이 들어가서 뭐 막 폭격을 해가지고 후세인을 쫓아냈지만 이라크도 지금 여전히 어때요? 정국이 불안해요. 이런 전철을 또 밟을 게 뻔한데 가다피만 쫓아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민주화가 정착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역사가 있는 건데 이렇게 정비를 벌이면서 또 민간인이나 우리 그 지상군이 희생당하면서까지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 고민. 근데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은 리비아 사태가 지금 진정이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왜? 이 가다피는 지하 방카로 들어가 버리면 폭격기에 아무리 폭탄 떨어뜨려봤자 까딱없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축출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가다피 관저도 다 폭격으로 무너지고 그랬지만 가다피는 살아있거든요. 오사마 빈라덴은 어때요 지금? 지금도 살아있어. 어디로 도망다니는지 오사마 빈라덴 잡으려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건데 부시가 빈라덴은 지금도 빈대같이 도망다니면서 살아있고 나라만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은 꼴이 됐는데 리비아 사태도 그런 식으로 갈까봐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심각합니다. 이게 일본 대지진도 대지진이지만 여기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지금. 이제 가다피 군들도 지금 반격을 하면서 계속 교전을 하고 있는데 희생자만 늘고 있지 뭐 하나 가닥 잡힌 건 없다는 거.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의 대지진 참사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간다 그러지만 그 원전 사태는 하나도 발전된 게 없어요. 방사능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시한폭탄이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어저께 또 5호기에서 또 막 원인 모르는 연기가 막 올라가는 바람에 그 방사능 이런 거를 완전히 제거하러 들어갔던 그 진압대원들이 또 다 철수했어요 지금. 이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게 무색무취, 냄새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언제 방사능이 나한테 확 왔는지 내가 몰라. 근데 그거 한번 쐈다가는 치명적이요. 죽거나 완전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는 항상 이 그 방사능 검출하는 기계, 검출기를 들고 다니면서 삑삑삑삑 해가지고는 여기 지금 반응이 어떻다는 거 가지 마라. 반응이 없으니까 들어가라. 뭐 이런 거 다녀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바람에 방사능이 확 오는지 이거를 예측을 못해요. 근데 그 원전 5호기에서 갑자기 오는 모를 연기가 확 쏟아져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보나마나 위험하다 해서 다 철수시켰는데
자, 일본의 그 대지진이 이제 7일째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있었는데, 몇 장의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쓰나미가 핥히고 간 모습들을 조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느 한 어머니가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넋을 잃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 화면은 지금 지진이 난 지역을 알려주는 일본 지도와 진앙지를 표현하고 있고, 중간의 그림은 이제 그 쓰나미로 인해서 폭발하는 이러한 장면, 이 왼쪽은 쓰나미 후에 폐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장면은 그 쓰나미가 막 몰려들어오고 있을 당시를 찍은 사진인데, 원래 여기까지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았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고 여기에 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해변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바닷가에 나와서 망중한을 즐기면서 해수욕도 하고 이러는 데라고요, 여기가. 근데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제방둥을 밀어붙이면서 그 주차했던 차들을 다 삼키고 이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찍은 사진이죠. 이거 보세요. 거기 있는 차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쓰나미 때문에 다 뒤에 엉킨 다음에 이제 물이 빠져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뭐 다 이거 뭐 폐차장이지 뭐. 폐차장이 되어버렸어. 이거는 한 도시를 휘슬고 지나갔는데 아주 뿌리가 견고한 빌딩만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 나머지는 이게 다 뭐예요? 모든 가옥이 완파가 돼가지고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고, 여기 지금 바다에 있는 배가 여기까지 떠밀려 와가지고 이제 못 나가고 여기서 파손돼 있고, 여기 뭐 온갖 이 안에 이제 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구조원들이 가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다 갑자기 여기에 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면 또 빨리 대피를 해야 되고, 또 이 안에 많은 오물들이 뒤섞이면서 해충들이 날아들면서 이제 새로운 병균이 생기니까 전염병이 또 생길까봐 우려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한 도시. 이게 센다이라는 그 도시인데 그 지역이 완전히 다 그냥 없어졌어요. 이게 다 집터예요. 이게 집터. 집터가 뭐 건물은 없고 폐허가 된 무슨 유적지 모양, 몇천 년대 유적지 모양 바닥에 이 집이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이 위에는 그냥 뭐 벌판이 되거든요. 한 도시가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이제 그 중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못 빠져나온 분들은 실종되거나 뭐 연락이 안 나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 확인된 사람만 24,000명이야. 지금 사망했거나 실종된 게 확인된 것만 24,000명이고 그 외에 아직 확인 안 된 숫자는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일본이 그 대지진 참사 후 일주일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지금 구조대를 보내요, 약품을 보내요, 또 도와줄 수 있는 성금을 모아서 지금 이재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재민들이 어디 집단 생활하고 있는데 뭐 물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뭐 수돗물 먹으려고 하니까 또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보도가 나오니까 수돗물 못 먹게 하죠. 도쿄 시내에도 수돗물에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물을 이제 식수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생수, 수입되는 생수로 의존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또 그걸로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무섭잖아.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물로 어떻게 샤워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물이 없으면 식생활에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동북부 지역, 그 동일본이라고 말하는데 그 동북부 지역에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고요. 어쨌든 일본이 원체 경제 대국이고 뭐 기반이 탄탄한 나라인데 이번에 너무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 후진국으로 전락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원전이 파괴된 것만 해도 이
돈으로 따지면 몇백 조 원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 그 원전은 못 써요. 못 쓴다고. 뭐 어떻게 복구를 한다는 거는 방사능 검출하는 거를 어떻게 막아가지고 끝내겠다는 거지, 그거를 복구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원자로에 바닷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그 후쿠시마현에 9개 원자력 발전소가 쭉 붙어 있거든요. 1호기부터 9호기까지. 근데 5호기까지가 완전히 뒤흔들려서 폭발하거나 균열이 가서 무너졌고, 나머지 기도 지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뭐 폭발을 안 했을 뿐이지 흔들어놔가지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안 하면 전력을 이렇게 송전하는데 치명적입니다. 전력을 내보내는데 치명적이에요.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풍력발전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원체 길죠. 길고 섬나라고 1억 2천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규모가 달라. 생활하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스톱될 때는 이 전력을 동네마다 시간을 끊어줘야 돼. 어디부터 몇 시까지 하고 정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전기 수급이 안 되는 게 일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본은 지금 왜 우리 캘리포니아가 한참 전력 소비가 많을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1시간씩 끊죠. 전력 소비를 줄일. 그 이상으로 시간을 끊어서 돌아가지 않으면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사정이 지금 일본이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지만 따뜻한 손길로 성금을 좀 보내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환한 빛을 좀 밝히고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전달되도록 오늘까지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들어온 소식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사망했다라는 게 또 전 세계의 탑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32년생이고 2011년에 세상을 뜸으로 79세를 살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을 겁니다. 원체 세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들썩이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는 분은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하고 친했던 한 배우가 사망하기 전에 이제 가서 분병을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자들은 그를 좋아했고 남자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인의 연인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해가지고, 아마 오늘 미국 언론은 그게 탑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뉴스가 막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탑 뉴스인데 잘생겼어요. 이쁘잖아요. 이 젊을 때 사진인데. 그래서 이분의 그 삶의 궤적을 제가 잠깐 추적을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17살 때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만인의 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7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우렬성 신부전증 치료를 받아오다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해가지고, 이게 한국 언론에서도 만인의 연인 잠들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가고, 뭐 미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죠. 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떠들썩하죠.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17살 때 노원의 천사라는 이 영화를 미국에서 찍으면서 이제 영국에서 살다가 17살 때 미국으로 넘어와요.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동영상을 사진으로 찍었더니 너무 흐리네요. 이게
근데 이 영화의 미국 영화계에 데뷔하는 거야, 이걸로. 노원의 천사로. 그래서 17살에 할리우드로 진출한 다음에 18살에 결혼합니다. 첫 번째 결혼. 이분의 히스토리는 다 아시죠? 18살에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1년도에 이 영화가 버터필드 8이라는 영화인데 61년도에 29살이죠. 29살 되는 해 이 영화로 첫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 이분은 2번을 받아요, 상을. 그리고 이제 이 영화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냐 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로 2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데 이때가 67년도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35살 때 2번째 아카데미 그 여우주연상을 받아요. 자, 이 화면의 왼쪽 포스터가 첫 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은 버터필드 8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이 영화는 고급 매춘부 역할을 맡은 영화입니다. 고급 매춘부.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역할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해서 첫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냐. 이러한 그 제목의 영화로 2번째 이제 이게 여우주연상을 받은 포스터예요. 영화 포스터인데 뭐 이것도 인상이 무섭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은 아닌 것 같죠? 어느 그 교수랑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별로 근데 뭐 결혼하고 6개월 지나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뭐 사랑이 언제까지 들끓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젊은 부부가 놀러 왔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여기서 이제 부부싸움 일어나면서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스토리로 엮어지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영화로 2번째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아카데미상 받기도 어렵다는 거를 2번의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죠. 여배우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배우인데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79년을 살았습니다만은 헐리우드는 이제 17살부터 진출을 해가지고 말년에는 이제 영화 배우를 못했죠. 몸도 아프고 이제 고령이 되니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세인의 관심을 갖고 만인의 연인이 됐는데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전성기 시절의 사진을 제가 여기저기서 좀 모집을 해가지고 한번 어르신들의 옛 생각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이 사진 봐요. 탄성이 나오네. 이것도 아주 중년기에 들었을 때 모습인데 여전히 아름답고요. 이건 뭐 인형이네, 인형.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어느 남자가 보고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예쁘다 그래야 될지 귀엽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는데요. 이것도 아주 섹시한 포즈로 말이죠. 남성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고 있고, 네, 뭐 무슨 미스 아메리카 이상으로 아름다운데, 근데 사실 키는 1m 57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어요. 요즘에 여성 배우나 모델들은 1m 70이나 넘어요. 80까지 갑니다. 여성들의 키가. 그러니까 저기 일반 센티미터로 따질 때.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키가 더 커. 요즘에 여배우나 모델들은.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m 57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평균치 신장이라고 보면 되니까 아담한 키인데 왜 그렇게 세계를 요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의 모습 아름답고요. 이거 뭐 비키니
비키니입니까? 속옷입니까? 네, 이건 또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말이죠. 포즈를 취했는데 아주 뭐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고요. 아, 이건 또 아주 지적이죠. 아주 지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건 또 뒷모습, 뒤태라 그래, 뒤태.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돌아보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모습이죠. 아, 이거 무슨 웨딩드레스 같아요. 웨딩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딱 포즈를 취했는데, 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했는데 한 남자와 2번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7명이었죠. 근데 전부 다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혼자 살았는데 그 4명의 자녀를 뒀고 10명의 손주를 뒀다고 해요. 근데 2번 결혼한 남자는 영국 출신 배우 리차드 버튼하고는 2번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리차드 버튼하고가 결혼할 때가 아마 그게 이미 4번째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리차드 버튼하고 영화 찍으러 갔다가 둘이가 남녀 배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 찍으러 갔다가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리차드 버튼은 부인 버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남편 버리고 그리고 둘이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살았는데 또 헤어졌어. 헤어져 놓고는 또 죽고 못 살겠다고 1년 후에 다시 또 결혼했어. 그러다가 또 1년 살다가 못 살겠다고 또 헤어졌어. 그 다음에 또 딴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인생 말기에 남긴 이야기 중에 그래도 리차드 버튼이 제일 멋있었다. 왜 자기 남편이 7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 7명 중에 이거 천국에 가면은 헷갈릴 것 같아. 너 남편이 누구야? 그러면 아 이거 7명 답니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 그러면 이거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지. 입장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생전에는 리차드 버튼이 제일 자기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고, 그런데 리차드 버튼은 이렇게 유명했고 연문을 뿌렸는데 아카데미상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자기는 2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리차드 버튼이 아카데미상을 못 받은 게 뭔데 아쉽다. 왜?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 이혼한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리차드 버튼은. 그러고는 이제 딴 남자들하고 계속 살다가 이제 어제 돌아갔죠.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던 리차드 버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진이 빨리 안 나오네. 자, 이게 리차드 버튼이고 이게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아주 전성기 때 모습인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어디 외출할 때 찍은 사진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영화 배우로는 뛰어난 영화 배우였지만 사생활에서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또 인생 말로에도 우렬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79세 나이에도 자기보다 29살 어린 사람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움직였대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9번째 결혼을 할 뻔도 했어. 9번째 결혼을 할 뻔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렇게 좋은 친구로 그냥 만나는 거지 꼭 결혼은 하지 말자.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러고 마이클 잭슨도 나이 50에 죽었는데 40대 때 초혼을 했었대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결혼하자고 초혼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마이클 잭슨을 가만히 보니까 바람기가 많아. 쟤랑 살아가지고는 6개월도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보내지 꼭 결혼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수많은 일화와 또 화제를 뿌렸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여배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79세에 병고를 치르면서 병원에 들어갈 때 사진입니다. 이게 이것도 동영상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더니 좀 흐리지만 그래도 이뻐. 79세에 병고를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는 그 단계 때 찍은 사진인데도 여전히
79세라고 보기에는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별판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꽃을 놓고 조문하고 가는 이제 그 장면의 사진이죠. 자, 전성기 때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이만하지 않은 분 있어요? 다 이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뭐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이만하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또 신부화장하고 딱 나서면 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상이죠. 네,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한 이 배우가 이제 마지막에는 남편 없이 아마 자녀는 4명이 있었고 손주가 10명이나 되니까 뭐 와서 임종을 받겠죠. 그러나 남편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오늘 아침 뉴스는 이상급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